우리나라의 남쪽 끝이자 가장 큰 섬 지역인 제주도에서, 그것도 도시가 아닌 시골 지역의 단독주택에서 산다면 생각보다 일상생활에 있어 꼭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없어도 생활하는 것이 가능은 하지만 있으면 그만큼 삶이 훨씬 윤택해지는 것들이라고 할까요?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들이 제주도 시골 마을의 단독주택에서 살 때 꼭 필요한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자동차. 시골 마을이라는 특성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꽤 힘든 편입니다. 서울에서야 지하철이든 버스든 조금만 걸어서 나가면 금방 탈 수 있었으나 제주도 시골 마을에서는 지역에 따라 30분 이상을 큰 도로까지 걸어 나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제주도 시골 마을에서 산다면 자동차는 필수 물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동네에는 혼자 사는 할머니들이 많은데요. 그분들도 읍내에 나가기 위해 버스를 타기보다 혼자서 세발 오토바이를 끌고 탈탈탈 타고 다니십니다. 연세가 여든은 훌쩍 넘으신 분들도 그렇게 운전하며 다니실 정도니 제주도 시골 마을에서 자동차가 얼마나 필요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지요. 시골에 살면 아무런 편의 시설도 없어서 가장 가까운 편의점을 가려고 해도 자동차를 타야 합니다. 거리가 2km나 떨어져 있으니 걸어갔다 오려면 왕복 1시간이나 소요됩니다. 그래서 막상 군것질을 하고 싶을 때도 걸어가기엔 너무 멀고 차 끌고 나가기엔 귀찮고 하는 식으로 생각하다 보면 어느새 간식에 대한 욕망을 아예 포기하게 됩니다. 만약 다이어트가 절실히 필요하다면 여기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제주도 시골 중에 시골 마을로 오시기 바랍니다. 시골 마을에서 살면 보통 집집마다 두 대의 차를 가지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승용차나 SUV이고 다른 하나는 트럭입니다. 농사를 짓거나 공사를 하는 분들이 트럭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저 또한 트럭을 가지고 있었을 때 나름 요긴하게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경차 정도의 작은 자동차라도 내 가족이 타고 제주도 곳곳을 누비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캠핑의 성지라는 우도 비양도에서 캠핑도 하고 그랬으니까요. 그래도 아이들을 데리고 대형마트에서 장을 크게 볼 때면 뒷트렁크의 협소함이 다소 아쉽기는 했습니다. 주변에 다양한 기호식품들을 살 장소가 없다 보니 한번 대형마트에 나올 때마다 30에서 40만 원씩 사게 되니 어쩔 때는 카트가 한 개로도 부족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수납 공간이 넉넉한 SUV 정도가 제주도 시골 마을에서 살기에는 딱 좋은 차종이 아닐까 싶습니다. 2. 제습기 혹은 냉난방 에어컨. 제주도에 살면 제습기는 필수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섬이라는 지형적 특성상 거주 지역이 밀집한 해안가는 습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지요. 반면 제주도 중산간 지역은 여름에도 습도가 60% 정도로 유지된다고 하는데요. 대부분은 해안가 일대에 거주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 아니라면 제습기는 필수로 구비해야 할 전자제품입니다. 하지만 제주도 시골 마을의 단독주택에서 10년 동안 살아본 결과 제습기가 꼭 필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첫 2에서 3년까지는 집안에 습도가 많다며 창문을 꼭꼭 닫아두고 방방마다 돌아다니며 제습기로 습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보일러와 에어컨으로 플렉스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더군요. 솔직히 장마철같이 며칠 내내 습기가 가득한 날에는 제습기를 풀가동시켜도 집안이 뽀송뽀송해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보일러를 가동해야 집안이 바싹 마르지요. 그런 경험을 몇 번 하다 보니 이제는 제습기를 창고에 처박아 두고 그냥 습하다 싶으면 에어컨을 틀거나 아니면 보일러와 에어컨을 같이 가동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희 집에 있는 에어컨은 냉난방이 가능한 것으로 정말 집안의 습기를 확 잡아버리고 싶다면 난방과 보일러를 같이 틀면 됩니다. 그러면 멀리 갈 필요 없이 집에서도 사우나를 즐길 수 있습니다. 에어컨이라는 특성상 냉방이든 난방이든 모두 건조한 바람이 나와서 습기를 날려버리기가 무척 수월하지요.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은 옛날 시골집이라 외풍이 심한 편인데요. 그래서 바람이 쌩쌩 부는 겨울철에는 집안의 열기가 금세 빠져나가곤 합니다. 옛날에는 등유 난로를 사용하면서 보일러 값을 줄이려 노력했으나 이제는 에어컨으로 난방을 해서 훨씬 수월하게 공기를 훈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보일러의 기름값도 절약됐겠지요. 다만 냉난방 에어컨은 일반 냉방 에어컨에 비해 좀 더 비싸다 보니 처음 장만하는 것이 다소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그러니 과연 제주도에 머무는 시간이 얼마나 될지 계산을 해본 뒤에 구매할지 말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3. 건조기. 건조기는 사랑입니다.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꼭 사세요. 2번 사세요. 제주도 시골에서 살면 날씨도 따뜻하고 공기도 맑을 텐데 빨래를 그냥 밖에다 말리면 되지 않냐고요? 당연히 됩니다. 다만 몸이 매우 고생할 뿐이지요. 저희도 대략 5년 정도는 그렇게 생활했던 것 같습니다. 집 마당도 넓고 위에 넓은 옥상도 있으니 세탁기를 2~3번 돌려도 건조할 공간은 충분했으니까요. 습도가 아무리 높다는 한여름이라 해도 강렬한 태양빛에 놔두면 몇 시간 만에 빨래들이 바짝 마릅니다. 겨울 역시 춥기는 하지만 바람이 많이 불고 건조해서 빨래가 야외에서도 잘 마르는 편이지요. 하지만 빨래를 말리기 위해 바구니를 들고 옥상에 올라가 일일이 빨래집게로 집어주는 게 은근히 일입니다. 바람이 세게 부는 날이 많아서 양말이든 속옷이든 빨래집게를 사용하지 않으면 나중에 죄다 땅바닥을 굴러다니고 있는 모습을 구경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추운 겨울철에 칼바람을 맞으며 빨래를 일일이 짚고 있다 보면 이게 무슨 고생인가 싶은 마음이 절로 듭니다. 빨래집게로 잡아두었으니 나중에 거들어올 때도 하나하나 빼내야 한다는 것도 일입니다. 그것도 매서운 추위와 맞서 싸우면서 말이지요.
저는 특히 추위를 많이 타는 편이라 늦가을부터 이른 봄까지 빨래를 야외에 말리는 일이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빨래 한번 말리면 손이 꽁꽁 얼어서 무척 아려웠으니까요. 게다가 복병은 차가운 바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날씨가 풀렸다 하더라도 제주도는 비가 오락가락하는 날이 많아 빨래를 말려놓고 잠시 나갔다 오는 사이에도 비가 쏟아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시 탈수하고 말려야지요. 또한 주변에서 밭을 갈 때는 먼지들이 날려서 빨래를 밖에 말릴 수조차 없게 됩니다. 이래저래 빨래 말리기에 안 좋은 환경들을 따져보면 역시 건조기가 최고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건조기는 여러분의 삶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줄 필수 가전제품입니다. 꼭 구비하세요. 건조기가 세탁기 옆이나 위에 바로 붙어 있으면 빨래가 끝나자마자 들고 이동할 필요 없이 바로 건조기에 쑤셔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건조가 끝나면 바로 하나하나 잘 접어서 정리하면 끝이지요.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지르시기 바랍니다. 4. 에어프라이어. 에어프라이어는 요즘 집집마다 다 가지고 있기에 굳이 강조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효능인 전자레인지와 비교했을 때 음식 맛이 더 훌륭해지니 가격도 별로 안 비싼데 장만을 안 할 이유가 없지요. 여기에서는 제주도 시골 마을에 살 경우 그 필요성이 더 커진다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살고 있는 시골 마을에 따라 편의점 한번 가려고 해도 왕복 1시간을 걸어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마을이 그렇지요. 그래서 한번 마트에 다녀오면 장을 한가득 보고 오며 그중 절반 정도는 냉동식품 위주입니다. 특히 요새는 냉동식품들이 잘 나와서 옛날처럼 만두나 피자만 있는 게 아니라 닭꼬치, 치킨, 새우튀김, 김말이, 탕수육 등등 각종 튀김 요리들이 수두룩한 편입니다. 그런 기호식품들을 일일이 나가서 사 먹을 게 아니라면 보통은 집 냉장고에 냉동칸에 가득 쟁여두게 되고 이때 필수로 필요한 것이 바로 에어프라이어입니다. 저희 집은 한때 에어프라이어를 2개나 돌릴 정도로 즐겨 사용했습니다. 크기 또한 가장 큰 것으로 구비했지요. 그러다가 지금은 모두 처분하고 하나의 에어프라이어만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건 스팀 기능까지 있어서 할 수 있는 요리가 좀 더 다채롭습니다. 물론 기능이 늘어나는 만큼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 늘어나서 살짝 귀찮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스팀을 통해 자동 세척까지도 가능하니 일장일단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튀김 요리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면 굳이 필요 없는 가전제품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최소 1개, 식구가 많다면 2개까지 구비해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5. 전동 드릴. 만약 제주도 시골 마을에 단독주택에 사신다면 본인이 맥가이버가 되는 것이 좋습니다. 전동 드릴은 그 시작일 뿐이지요. 이것저것 만지려고 하다 보면 망치, 니퍼, 몽키 같은 기본적인 수공구부터 그라인더, 직소 같은 전동 공구까지 하나하나 안 필요한 게 없습니다. 굳이 그런 게 꼭 필요하냐고 묻는다면 경우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본인이 무언가를 뚝딱뚝딱 만들 수 있다면 그만큼 경제적으로 단독주택을 예쁘게 꾸밀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할 수 있겠냐고요? 저 또한 제주도에 내려오기 전엔 평생 키보드만 두드리던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철거부터 전기, 내장, 목공, 타일, 용접 등 못하는 게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유튜브라는 훌륭한 선생님이 24시간 365일 언제든지 우리를 가르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걸 전혀 모른다면 나중에 단독주택에서 뭐 하나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람을 불러야 하며 그 비용이 생각보다 크다는 것에 놀라실 수 있습니다. 집에 공구가 있으면 재료값으로 몇만 원이면 될 것을 공구도 없고 할 줄도 모른다면 몇십만 원의 인건비로 해결해야 하죠. 그것도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항상 그런 적잖은 지출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 기본적인 수공구는 물론이고 전동 드릴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전동 공구들을 접해보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본인의 단독주택이 보다 다채롭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6. 대형 해충 퇴치기. 제주도 시골 마을에서 필수라고 생각되는 것은 바로 대형 해충 퇴치기입니다. 보통 상점 바깥에 파란 불빛이 나오면서 해충이 달라붙으면 따닥, 따닥 소리가 나는 커다란 해충 퇴치기를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만큼 커다란 해충 퇴기기가 집안에 있으면 제법 유용합니다. 기본적으로 방역을 아무리 철저히 한다 하더라도 모기 같은 작은 해충들이 어느새 집 안으로 딸려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과 같이 살다 보면 오만 짐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고 그런 와중에 그 조그만 모기를 찾으려고 하면 정말 해수욕장에서 모래알 찾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주 커다란 대형 해충 퇴치기를 집안에 놓으면 어느샌가 모기가 알아서 달려들어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집에 있다가 가끔 따닥 소리가 나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지요. 해충 퇴치기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좋겠지만 저희 집에선 대충 모니터 크기 정도 되는 제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크기의 해충 퇴치기를 거실벽에 걸어두면 모기에 대한 걱정을 조금은 덜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제주도 시골 마을의 단독주택에서 살 때 필요한 제품 6가지를 하나하나 알아보았습니다. 하나하나 없으면 상당한 불편함을 느낄 정도로 제주도에서 10년 살면서 전부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지요. 금액적으로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들도 있으니 가능하다면 알려드린 모든 것을 갖추고 훨씬 여유롭고 편한 제주에서의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